데이터 과학, 데이터 수집. 세 번째, 데이터 수집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이 포함된 어떤 프로젝트는 특성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인 그런 프로젝트, 일반 업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요, 데이터의 확보 자체가 프로젝트의 품질과 성패를 좌우하지는 않아요. 즉, 데이터의 어떤 여부가 어떤 품질과 성패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신에 데이터의 관리적인 측면에 더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가 포함된 프로젝트다. 그렇다면 데이터의 확보가 프로젝트의 품질과 성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굉장히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절차를 설계하고 그리고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수집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 절차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프로젝트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는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어떤 설계, 테스트,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품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다시 설계돼야 될 수도 있다. 이 차이점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일반 프로젝트랑 수집 관련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가지로 프로젝트를 분류해서 각 프로세스 분류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 입력 측면에서 우리가 데이터 입력에 일반과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다고 치면요. 데이터 입력은 실제 특징으로 사용자가 데이터 발생의 주체입니다. 즉,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사용자고, 그리고 데이터 입력자가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야 권한을 가지죠. 그리고 데이터는 트랜잭션 하나당 한 건씩 발생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는요, 수집 프로세스 자체가 데이터 발생의 주체가 됩니다. 어떤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과정, 프로세스가 발생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집 정책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데이터 오너십이 존재합니다. 데이터는 프로세스 하나에서 여러 건 발생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프로세스 분류에서 데이터 처리 관점으로 우리가 일반과 데이터 수집 관련 프로젝트의 차이점을 볼게요. 자, 일반 프로젝트는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 입력된 데이터의 사전 처리 및 사후 처리 과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사전에 어떻게 처리하고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과정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자체를 변경하거나 사후 사전 처리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수집 관련 프로젝트는 데이터 수집에 대부분의 전처리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포함이 된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후처리를 또 가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후처리는 예를 들어 다른 데이터와 병합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관점에서 일반과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일반 프로젝트는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변형 없이 제공해도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서 데이터의 변형이 없이 제공된다. 그래서 데이터의 생산과 데이터 출력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는 OLTP 기반의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데이터 수집 관점에서는요, 그 특징이 처리된 데이터를 분리하고 병합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가 많아요. 그리고 재생산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생산된 데이터가 출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보통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죠. 자, 그리고 프로세스별로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데이터의 입력에서 처리로 넘어가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반과 수집 관련 프로젝트가 어떻게 다른 특징이 있는지. 먼저 일반 프로젝트는 입력받은 대로 데이터를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시에 정교화가 중요해요. 즉, 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설계와 정교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수집 관련된 프로젝트에서는요,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처리가 뭐 누락되는 미싱 밸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처리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데이터 처리 시에는 또 가공을 또 시켜줘야 되는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데이터 입력과 처리 단계 이 프로세스 중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 분류상 데이터 처리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떻게 특징이 구분되냐면, 자, 일반 프로젝트는요, 데이터 처리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가 뭐 정규성을 가진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서도 처리된 데이터와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이 순수하게 데이터의 어떤 조회 형태로만 제공이 된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입력된 데이터가 뭐 처리해도 뭐 원본 데이터의 정규성을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도 순수하게 데이터가 그대로 보여지는 어떤 조회적인 측면만 제공이 된다. 그에 반해서 데이터 수집 관련 프로젝트는요, 그 서비스 제공이 대부분 분석적 어떤 서비스랑 관련이 있어요. 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원본 데이터의 변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서 처리 방법, 이게 수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데이터 입력과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프로젝트는요, 입력한 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가역적 선형 관계를 가집니다. 자, 가역적, 즉 우리가 그 가역될 수 있는 뭐 입력 데이터가 서비스 제공 데이터랑 가역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 데이터로부터 입력 데이터로의 어떤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되는 데이터가 어떤 입력 데이터랑 연관이 있는지 뭐 이렇게 역추적이 가능해요. 그리고 데이터 입력이 중단돼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집 관련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의 경우에는요, 서비스에 제공되는 그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내부 처리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부 처리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 목적에 맞게 변형하고 가공된, 재생산된 데이터입니다. 자,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즉, 우리가 뭐 실제 원본 데이터와 어떤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데이터 수집은 하나의 업무 처리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자체가 서비스 수집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수집을 하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어떤 절차를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 데이터 선정이 필요합니다. 자, 데이터 선정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수집 가능성, 이 데이터 수집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데이터 보안에 문제 없는 거 맞아? 데이터의 정확성, 이 데이터 정확한 거 맞아? 그리고 이 데이터 수집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수집의 난이도. 이 데이터 수집하는데 이거 비용이 이만큼 들겠어. 어떤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집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데이터 선정.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수집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집 데이터의 위치가 어디냐, 내부냐 외부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유형을 반정형, 비정형, 정형, 그 다음 수집 방법, 어떠한 수집 방법으로 얘를 가져와야 되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수집 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 절차로는 테스트 수집 실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집 계획 다 나왔다고 해서 바로 전체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수집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일부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한번 거쳐야겠죠. 그래서 그 테스트 수집을 한 결과에 따라서 이 수집 테스트의 기술적 검토, 그리고 업무적 검토, 이런 검토 과정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데이터 선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데이터 선정은 그 프로젝트의 품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성공 여부,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업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선정, 어떤 데이터를 선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거를 알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집 대상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업무 지식을 보유하거나 그 다음 수집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다, 이걸 알면 알수록 좀 더 수집을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사실은 특성 자체가 잘 기술되어 있다면 그러한 어떤 전문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경험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데이터 수집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자, 수집 가능성. 이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거 맞아? 가능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 가능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서비스 활용에 좋은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 참 좋은 데이터다. 그런데 수집 및 주기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거 수집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주기에 따라서 계속 수집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요, 이 데이터, 원천 데이터의 그 자체 정책에 의존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보자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정이겠죠. 그리고 수집이 용이해요. 데이터 수집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전처리, 후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또 좋은 데이터 선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비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수집 가능하다고 해서 가져왔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서비스 활용까지 이어지기까지의 비용이 너무 큰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문제입니다. 자, 수집한 데이터가 있는데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데이터에 어떤 법적인 문제, 저작권,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 자체도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는지, 이 데이터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실전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 사항을 잘 고려해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정확성입니다. 데이터의 정확성. 이 데이터 정확한 거 맞아? 그 서비스의 활용 목적의 세부 항목이 정확히 존재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목적에 따라서 이 데이터, 이런 세부 항목이 정말 있는 건가, 존재하는 건가, 정확한 건가,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집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전 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수집한 데이터의 사후 처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 사전, 사후, 전 처리와 후 처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성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사전, 사후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거를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수집 난이도에 데이터 수집 처리하는데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분석, 설계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 작은 데이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제하는 과정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용으로 직접 산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수집 난이도 측면에서 트래픽량, 저장 처리 장치의 용량 등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지? 비용에 대해서 좀 산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수집 대상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거 산출 자체도 안 되는데, 수집 대상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 데이터는 없을까? 이렇게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 수집 비용입니다. 자, 수집 비용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직접적인 비용. 그래서 수집 기술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검토가 필요한 거죠. 이거 수집하는데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 이거에 대한 어떤 검토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수집 세부 계획 수립입니다. 자, 내가 데이터를 어떤 수집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데, 처음에는 데이터의 선정, 그리고 데이터의 위치가 어디냐, 내부냐, 외부냐, 데이터 유형이 비정형, 반정형, 정형 구분을 해야겠죠. 그리고 수집 기술이 무엇이 필요한지 보안사항 점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최종 수집 계획서 작성을 합니다. 즉 데이터 선정에서부터 파악, 위치, 유형, 그 다음에 기술 보안사항,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문서, 수집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겠죠. 자,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수집 데이터 위치를 파악합니다. 내부야, 외부야. 자,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간에 어떤 소유기관과 필요한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데이터, 수집할 데이터가 이건데,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겠죠. 물론 이렇게 이제 공개되는 어떤 데이터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안내를 받고 수집을 하면 되겠죠. 자, 내부 데이터는요, 내부 데이터에 그 시스템 이제 내부에 이 데이터가 있는데 내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의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인지, 수집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스, 수집 주기 인터페이스의 정의서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픈 API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된 데이터를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API로 공개된 건데, 거기에 따라 데이터 종류가 뭔지,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API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데이터 양이 얼만큼이다, 트래픽이 이 정도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연계 방식, 그리고 절차, 수집 기술, 적용 방안을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소스 데이터 시스템의 데이터 개방 정책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원본 데이터가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뭐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야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 외부에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절차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수집되는 그 기술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스크래핑, 크롤링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하면요, 그 외부 시스템의 수명주기, 저작권 문제 등에 따라서 수집 가능 여부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외부 시스템이 멈췄어요, 혹은 더 이상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외부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혹은 뭐 그 데이터는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집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만약에 외부에 이제 서비스가 종료할 때 다른 어떤 소스 데이터는 있는지, 그런 대안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유형을 파악하고 수집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유형을 파악한다. 데이터의 수집 기술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데이터의 유형이 정형인지 반정형인지 비정형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정형 데이터는 어떤 특징이냐면 데이터 스키마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존재는 뭐 RDB, 그 다음 파일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반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내에 메타 속성, 즉 메타 정보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파일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비정형 데이터 형태인 경우에는요, 분석이 가능한 텍스형, 자, 다시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파일, 그리고 데이터 형태가 아닌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RDB거나 파일이거나 이렇게 존재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RDB냐, 그 다음 파일이냐에 따라서 데이터 유형이 RDB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이 되고, 이제 파일인 경우에는 반정형 데이터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집 방법도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제공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정형, 비정형인 경우에, 즉 RDB인 경우에는요, DB2DB,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ETL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거나, 혹은 RDB 벤더들이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크래핑, 크롤링과 같은 뭐 오픈 API, FTP 혹은 HTTP 접근으로 이런 반정형 데이터, 파일에 접근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수집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수집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수집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서로 좀 계획서를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구성 요소로 소스의 위치, 그리고 데이터의 유형, 그 다음 인터페이스, 그 다음 데이터 담당자가 누군지, 그 다음 협약 내용, 이런 것들이 잘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소스 위치는 내부 시스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특정 RDB가 어떤 RDB가 있고 거기에 IP랑 포트가 무엇인지를 포함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접속을 해야 그 데이터 접근해서 시스템 접근해서 데이터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외부 시스템일 경우에는 뭐 URL 등을 기술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소스가 어디에 있다, 그 위치를 잘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고려할 건 소스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개예요. 그럼 여러 개의 경우에는요, 중요한 소스별로 모두 기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의 유형을 파일 종류, 그 RDB일 경우에는 DBMS 종류, 뭐 이런 종류를 좀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형이 혼합된 경우에는 의존 관계를 좀 기술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 유형 우리 파악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 작성 내용도 그 유형이 어떤 종류와 어떤 유형인지, 파일은 어떤 종류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수집하는 항목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기술을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떠한 세부 항목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서 내가 사용을 한다. 그걸 기술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담당자. 여러분 중요한 게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소스 데이터에 데이터 담당자가 있다면 그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담당자를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관명 혹은 대표의 대표 URL,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 어떤 그 전체 URL을 좀 기술을 해서 그렇게 작성하는 걸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협약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 원천 담당자랑 협약을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사항은요, 별도의 첨부문서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에 원천 담당자, 데이터의 제공 담당자랑 뭐 협약을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검토가 필요하고요. 법적 검토가 필요한 거죠. 자, 수집 계획서에 또 뭐 이런 수집 주기에 대한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양은 얼마나 되냐, 그 다음 트래픽 양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주기 설정은 뭐냐면 주기가 만약에 주기성을 갖지 않아요. 불규칙해요. 그럼 불규칙한 수집의 경우, 그리고 또 딱 간격을 맞춰서 뭐 하루면 하루, 1시간이면 1시간, 일정 시간 간격을 통해서 수집하는 어떤 배치,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만 뭐 또 처리하는 이런 뭐 이 수집 방법, 주기를요 구분해서 이 배치 처리냐, 실시간 처리냐, 이렇게 구분해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엔 중요한 게 수집 실패 시에 재수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수집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날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량, 뭐 1회 수집 시 발생하는 데이터 양을 좀 기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수집할 때 이만큼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집 주기를 곱해서 서비스의 시작일과 서비스 예상 종료일까지의 총 데이터량을 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집 시스템의 저장소의 용량을 예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큼 수집이 되는데 저장소 공간은 이만큼 있다. 우리가 그래서 뭐 데이터를 이만큼까지 수집할 수 있다. 뭐 이거에 대한 그 퀀티티를 계산해 줘야겠죠. 자, 그 다음 트래픽 양입니다. 수집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양을 계산해서 작성을 해주는데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어떨까요? 네트워크에 오고 가는 어떤 트래픽 양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트래픽 양은 데이터 양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보통 호출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고 뭐 이런 호출과 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어떤 API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이제 계산을 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은 이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필요한 뭐
그 기술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방법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게요. 자, 적용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를 사전 처리하거나 사후 처리하는 것,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를 수집 계획서에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적용 기술로 수집에 필요한 적용 기술을 해줘야겠죠.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다. 뭐 크롤링 해야 된다, 스크래핑 해야 된다. 어떤 기술을 쓰겠다,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술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수집 프로세스별로 나눠서 뭐 기술의 이름은 뭔지, 버전은 뭔지 이런 걸 기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때 처리 과정에 대해 과정별로 나누어서 기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전 처리 경우에는요, 데이터 사전 처리가 만약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전 처리 작업이 어떠한 게 있는지를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처리로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후 처리도 데이터 수집에 사후 처리가 필요하니까 사후 처리 방법은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명시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테스트 수집을 진행해야 됩니다. 수집 계획서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뭐예요? 이제 실제적인 수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본격적인 수집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 수집은 단순히 수집해보고 수집 기능 잘 되네? 뭐 이렇게 단순히 되냐 안 되냐로만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선정 시에 고려했던 수집 가능성, 보안 문제, 데이터의 정확성을 과연 만족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고 만약 했다면 본격적인 수집이 일어났다면 문제가 다 수집하고 나니까 발견이 되거나 하면 비용에 대한 손실이 있겠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는요, 서비스 활용 측면까지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자, 수집 테스트 첫 번째 기술적 검토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데이터 제대로 수집됐는지 확인해줘야겠죠. 그리고 기술적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양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뭔가 방법이 최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적용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필요한 것만 정말 가져왔냐, 잘 가져왔냐 검토해야겠죠. 그리고 기술적 검토는 뭐 수집 데이터 셋에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소스 원본 데이터의 비교, 그 다음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가 과연 정확한지 정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 누락이 대해서는요, 검토를 어떻게 하냐, 원본 데이터를 요청한 후에 확인을 해야겠죠. 누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재수집을 통해 누락 데이터 그 셋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스 데이터의 비교는요, 파일의 경우에 사이즈를 비교하면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수집한 데이터의 개수를 비교할 수도 있겠고요. 데이터의 정확성은 서비스 활용에 이제 수집한 데이터가 사후 처리가 필요하냐 안 하냐, 뭐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집 테스트 업무적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수집한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안, 수집한 데이터의 저작권 관련 사항, 이거를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기술적인 검토와 좀 다르죠. 개인정보가 이 안에 포함된 거 아니야? 혹은 저작권에 문제 없는 거 과연 맞아?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약기관과 많은 트래픽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제약이 발생한다. 검토해야겠죠. 우리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결정했는데, 외부에서는 이 시스템에 접근해서 가져가는 데이터의 횟수를 제한하거나 혹은 전체 트래픽 양을 제한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토사항 다시 정리하면 보안사항, 저작권, 그 다음에 트래픽, 대용량, 트래픽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사항의 경우에는 보안사항 문제 없는지 검토하면 되겠고,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용량 트래픽의 경우에는 트래픽 많이 발생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야겠죠. 내가 과도하게 불필요한데도 수집하는 게 있지는 않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하나하나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분류를 통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한 가지씩 살펴봤습니다.